재판부가 몰래 녹음한 증거를 인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학교 현장에서는 아이들의 소지품이나 옷에 몰래 녹음기를 넣거나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앱을 통해 불법 녹음을 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12일 특수학교 초등학생의 옷 소매에서 녹음기가 발견됐습니다. 네. 주변 정돈도 도와주시고 가방에서 물건 꺼내는 것도 도와주시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견을 하게 되는 거죠. 옷 틈새, 바지 주머니 속 약간 그런 곳에 꿰매져 있었던 사례도 사실 저희가 여러 번을 접수를 했어요. 아이의 학부모가 부착했다는 녹음기, 이유는 무엇일까? 아이의 학교 생활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녹음기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넣었다. 지난해 불법 녹음을 당했다는 또 다른 특수교사입니다. 학기 초에 이제 도전 행동을 일으키는 아이가 한 명 있었어요. 다른 아이를 피해줄 수 있기 때문에 중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주머니를 만져서 열어보니까 이제 네모난 작은 것이 있는 거예요. 자, 소리를 지르던 학생을 말리던 도중 주머니 속에 있는 녹음기를 발견했다는 건데요. 처음에는 장난감인 줄 알았는데 꺼내보니 이제 녹음기였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녹음이 됐는지, 당장 이걸 꺼야 되는지 놔둬야 되는지 그런 것조차 이제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자, 이 사건 이후 직업에 회의감을 느껴 휴직하게 됐는데요. 내 모든 것이 이제 수업 내내 녹취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장 많이 했고, 강한 어조나 이런 거는 절대 사용하지 않고 최소한의 의무만 해야겠다라는. 학생을 돌봐야 할 교사들이 사건 이후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상황. 지난 8월 교육활동 침해 행위 등에 관한 교육부 고시가 개정된 바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작년 8월에 개정이 된 교육부의 고시 내용인데요. 내용 중에 학부모의 비밀 녹음 또는 실시간 청취가 금지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불법 녹음이 증거로 제출이 되고 있는 건데요. 통계를 살펴보면 이번 달만 평균 50여 건으로 지난 5개월 전에 비해서 5배 이상 늘어난 불법 녹음. 이렇게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지난 1월 11일 교사 아동학대 사건의 증거로 제출된 불법 녹음. 대법원에서는 이를 채택하지 않았었는데요. 비밀보호법에서는 제3자가 대화자 간에 끼지 않는 상황에 있어서는 몰래 녹음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4년 1월 11일 날 판결에 따르면 학생을 통해서 소위 몰래 녹음에 대한 증거 능력을 부정하였거든요. 자, 문제는 사건의 특수성을 근거로 녹음의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2월 특수교사 아동학대 고소건의 1심 판결에서는 불법 녹음 자료가 증거로 채택이 됐는데요. 이러한 장애 학생의 경우에 있어서는 몰래 녹음을 인정해서 선생님이든 또는 제3자로부터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더욱 강하게 보호해야 된다는 논리가 있을 수는 있죠. 근데 어떤 사례에 있어서만 인정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이제 예외 사례들이 발생하고 혼란이 생기는 것이죠. 자, 이 판결 이후 교사 단체들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불법 몰래 녹음 인정 말라. 인정 말라. 인정 말라. 인정 말라. 판례를 통해서만 예외가 확인되고 몰래 녹음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그런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서 또 얼마나 많은 선생님과 아이들이 피해를 입을 것인가. 자, 잇따르는 불법 녹음은 초등학교 학교폭력 상담에서도 발생했는데요. 그 아이는 들어올 때부터 주머니에 손을 꼭 넣고 이게 뭔가 되게 불안해 보이는 기색이었어요. 자, 알고 보니 학생 주머니에 녹음기가 있었고 상담 다음 날 교사를 고소하겠다는 투서가 접수됐습니다. 자, 절차상 총 2번 이루어졌던 상담, 그 모든 과정이 녹음되어 있었던 건데요. 학폭이 있을 때는 특히나 심하고요. 제가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이런 불법 녹음을 직접 목격한 것이 4번이나 돼요. 자, 아이 휴대전화에 도청 앱을 설치한 학부모가 교사를 고소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이제 울면서 하교를 했다, 뭐 무슨 일이냐 이렇게 해서 민원을 제기를 하셨고, 그 아이랑 이야기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불법 도청을 하시고 그걸 다 녹음하면서. 자, 1년 동안 불법 녹음으로 고소와 민원이 16번이나 반복되면서 교사는 해당 학교를 떠나고 제가 이거를 말았는데요. 다시 겪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건강이 회복하면 다시 들어가고 싶고, 저를 기다리는 아이들과 학부모님도 많으셨는데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자,
자, 여전히 불법 녹음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학생과 교사들. 그 아이가 녹음기를 들고 오면서 벌벌벌 떨면서 거의 막 울다시피 해요. 학부모님이 저를 신뢰하지 않으면 제가 아이에게 소극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 일리노이주에서는 불법 녹음으로 학부모가 교사를 고소했지만 증거로 채택이 되지 않은 바가 있습니다. 미국에 있어서는 입장이 명확합니다. 대화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고질하지 않은 녹음은 증거능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다만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이렇게 하급심에서 아직 입장이 왔다 갔다 하는데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이러한 명확한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법에 반하는 몰래 녹음의 증거능을 인정하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명확한 기준 없는 재판부의 판결. 불법 녹음이 증거로 인정되며 교육 현장의 혼란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당성이 부여된다면은 협력 관계해야 될 관계를 부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그런 정도를 느끼면은 위축되거든요. 교사들이 그 자발성을 잃게 된다는 것은 학생이 뭐 피해자다라고 보는데, 자, 불신으로 가득한 교실.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